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개발 선인장 분갈이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봄에 빨간 꽃이 폈던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요. 제가 바빠서 분갈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원의 용토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양분이 모두 없어져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든지 아니면 비료를 줘야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건강하게 지금 회복을 시켜서 다시 또 봄에 꽃을 보려고 하니까 분갈이를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빨간 꽃이 폈던 원종개발 선인장인데 분갈이 시기를 놓쳤고요. 요 두 개는 가지발 선인장인데 지난 겨울에 꽃이 피고 같이 분갈이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모두 놓쳤습니다. 선인장의 분갈이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런 개발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3월, 4월, 5월 그리고 9월에 분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봄에 시기를 놓쳤다면 9월 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가지발 선인장은 늦어도 9월 초에는 분갈이를 해야 겨울에 회복을 해서 꽃을 보여주겠죠. 마찬가지로 이 원종개발 선인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물론 시기를 지키지 않고 여름에 분갈이를 한다고 꼭 문제가 생긴다거나 겨울에 분갈이를 한다고 해서 꼭 식물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시기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잎꽂이 또한 분갈이 시기와 마찬가지로 좋은 계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또는 겨울에 입장이 떨어져서 좀 아까운 경우는 잎꽂이를 해서 번식을 시킬 수 있지만 일부러 떼어서 안 좋은 시기에 잎꽂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용토를 혼합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가정에서 용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때 분갈이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이런 상토나 또는 혼합토 2에 폴라이트 1 정도 혼합해서 이렇게 2대1로 혼합해서 분갈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라이트가 없다면 대신에 이런 마사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사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혼합해서 보습력을 약하게 해서 2대1대1로 혼합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같이 섞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혼합하는 용토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그동안 상토와 강모래와 펄라이트를 1대1대1로 혼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분갈이를 하니까 보습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을 너무 자주 주기는 번거롭거든요. 식물이 많으니까 관수 간격을 좀 길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혼합하는 용토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따라할 수 있는 실내에서 재배하는 용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토거든요. 상토를 이렇게 하나 넣겠어요. 상토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는 반 1만큼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만 넣으셔도 됩니다. 반이요. 그리고 저는 강모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강모래는 뿌리 내림에도 좋고 여러가지 뿌리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강모래가 없다면 마사로 대신 혼합해도 돼요. 그래서 2대1대1로 혼합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보습력이 강하면 관리하기 어려우면 1대1대1로 혼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훈탄을 요만큼 혼합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성분을 한번 혼합해 볼 건데요. 저는 식물용 영양제를 따로 주기는 해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하이포닉스라든지 이런 영양제를 모두 갖추고 재배하기는 어렵고요. 또 요즘은 천연 영양제나 천연 비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천연 영양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비료는 이 커피박 비료입니다. 커피박 비료인데요. 이것은 커피 찌꺼기로 만든 비료인데요. 이 커피박 비료 만드는 영상은 이 영상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커피박 비료를 이렇게 2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비료니까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천연 성분의 비료를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를 이렇게 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커피 찌꺼기는 산성도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탕 같은 것을 조금 혼합해서 사용하면 용토 내의 pH를 중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소량 요 정도만 지금 혼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시범으로 보여드리라고 조금만 보여드리고 제가 따로 또 많이 혼합하겠습니다. 혼합한 용도로 분갈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보습력이 좀 있는 2대1대1로 혼합했습니다. 일반 거실이나 볕이 좀 적거나 또는 통풍이 좀 약하다면 1대1대1로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3개의 선인장을 먼저 뽑겠습니다. 이 3개는 지난번에 제가 바구니에 넣어서 감상을 했던 아이고요. 서로 다른 관리로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중간에 강의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 다른 관리를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관리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 자라는 상태가 좀 달라서 이것으로는 실험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농원에서 새로운 개체를 똑같은 상태로 구입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런 포트는 이렇게 누르면 잘 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벌써 뿌리가 이렇게 가득 찼죠. 흙을 완전히 많이 터는 게 너무 어려운 수도 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저는 조금 더 털어도 되지만 이 정도만 털면 분갈이 몸살이 조금 적을 수 있으니까 분갈이 몸살이 좀 적은 방법으로 오늘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또 봄 분갈이가 아니라 가을 분갈이라 흙을 너무 많이 터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털면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요. 봄에는 좀 털어도 회복할 시간이 많은데 지금은 9월 분갈이는 금방 또 겨울이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털고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9월 초 분갈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조금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한 5일 정도 일찍 분갈이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 8월 말도 매해의 일기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일기예보를 띄워 드릴게요. 요즘은 8월 말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요. 기온도 이렇게 낮아서 서늘합니다. 그래서 분갈이해도 괜찮습니다. 8월 27일이면 거의 9월 초죠. 초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지만 또 어떤 해에는 9월 초까지도 굉장히 더운 해가 있어요. 그런 해에는 조금 일주일 정도 늦춰서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원 흙을 많이 놓아두면 분갈이 몸살은 심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환경에 맞지 않으면 이파리를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통풍 불량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털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빨간 꽃이 폈던 건데 한번 이것도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꽉 찼죠? 분갈이 안 했으면 숨을 못 쉬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너무 꽉 차면 식물들은 좋지 않습니다. 용토의 양분도 다 빠졌고요. 이거는 분갈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뿌리가 많이 엄청 건강하게 성장을 했네요. 그래도 제게 와서
뿌리가 너무 좋으네요. 개발이 이렇게 좋아요. 뿌리가. 아래는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갈이 화분도 너무 꽉 차고 그래서 분갈이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뽑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도 뽑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화분에 분갈이를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배수구멍이 작으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송곳을 달궈서 이렇게 구멍을 더 추가로 뚫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는 가벼운 난석을 넣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대립난석 같은 거요. 분이 작다면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굵은 마사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대립난석 대신에 스티로폼을 작게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배수층을 좀 잇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층을 깔을 거고요. 이 화분에 배수층으로 어떤 장치를 해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보면은 낮잖아요. 낮으면 아래에 너무 보습력이 강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큰 뿌리가 기른 식물을 심을 때는 이 용토를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뿌리가 작은 식물은 이렇게 보면 용토의 보습력이 너무 강해서 아래쪽까지 물이 너무 오래 머물면 과습으로 물음병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럴 경우에 분갈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화분은 무게가 없는 게 더 좋아서 펄라이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마사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펄라이트를 많이 이렇게 섞으세요. 용토를 2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펄라이트가 많은 이런 용토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층은 배수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방금 혼합한 용토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용토가 2층으로 아래는 펄레이트가 반 정도 섞인 용토가 섞이고요. 위에는 이 용토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가습의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용토를 더 채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키가 큰 아이가 가운데로 가는 게 좋고요. 작은 아이가 아래 밖에 있는 게 모양이 예쁩니다. 볼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용토를 채워주고요.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약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마사를 올려놓으면 식물도 지지되고요. 또 흙에 물을 줬을 때 흙이 크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중심을 못 잡을 때는 제가 그동안 다른 방법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초여름에 다이소에 가니까 이렇게 원형 지지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1,000원이면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층층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층층이 올려서 심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지주대를 대는 것보다 이런 원형 지지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화분이라 하나로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은 화분에 이거 하나면 되겠죠?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2개를 사용하니까 괜찮네요. 이것도. 이렇게 4개의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원종개발 선인장이 제가 이 화분에 분갈이 할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해서 놓아뒀는데, 분갈이를 조금 전에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보니까 너무 가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 가재발 선인장이 이 안에 같이 섞여 들어갔더라고요. 지금은 뽑아서 여기로 옮겨 심어서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는 원종 개발 선인장이고요. 두 개는 가지발 선인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주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입한 3개 1,000원짜리 이렇게 구입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화분은 반달씩 2번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빵끈으로 이렇게 묶어놔야 지주대가 힘을 받네요. 그래서 빵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뽑혀져 있는 것은 따로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 같은 화분에 이렇게 꽂아 놓아도 물을 여기 흠뻑 안 주면 뿌리가 내려서 같이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꼽아 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뽑아진 것은 따로 용토를 구성해서 꽂아 놓는데요. 상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뿌리가 더 잘 납니다. 잎꽂이 하는 방법은 그전에도 많이 보여드려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재배가 쉽고요. 또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어린 잎이 성장을 못할 것 같으면 어린 잎을 좀 이렇게 따내서 이 나머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어린 잎들을 따내도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길다란 곳에 같이 양분을 나누는 것보다는 짧은 곳에 양분을 나누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잎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힘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서 따내면 도움을 줍니다. 9월 분갈이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커피박 비료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